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본격적인 더위 속에서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지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가 저가, 그러니까 종가상 최저가로 마감된 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그 구간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종목군들을 다시 끄집어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시장에 있어줬기 때문에 완연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왔었는데요. 지수가 최근 315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315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뭔가 느낌이 좀 쎄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 기존에 강했던 뭐 투자 에너빌리티의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뭐 방산의 종목군들의 하락이라든지, 얼마 전 실콘2의 내부자 매도 이후 강력한 하락, 음봉 발생, 그리고 연이틀 조선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 또 현대 로템의 하락까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실 기존의 시장을 들어 올렸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상황 속에서 사실 지수는 어찌 보면 고점 대비해서 고작 2% 빠진 것뿐인데, 체감상 이번 주 체감상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사실 종목군들의 비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를 추천을 한다든지, 뭐 포스코로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매수를 최대한 늦춰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강력한 상승장에서도 언제나 지수의 조정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에 1차 파동만 나왔고 1차 강력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의 폭은 그리 깊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개별 종목군들 단에서는 흐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조정이 나와야 종목을 사지 않겠습니까? 조정 구간에 함께 하시면서 종목 사셔서 함께 가실 분들은 카페 회원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의 조정과 기존 주도주의 큰 폭 하락, 바닥권 소외주의 상승, 결국 제가 보기에는 키맞추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조정을 받으면 2,9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구간에서는 집중적으로 종목을 매수한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자, 일론의 신당 창당이 미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상 예상 밖의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내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요 뭐 쟁점이 지금은 관세 협상이죠. 관세 협상이 마감이 될 7월 9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뭐 거래대금은 코스닥은 그닥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거래대금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좀 있죠. 시장에 하락하면서 이게 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음, 뭐 시장이 약간 뒤숭숭한 것 같죠. 뭐 지수가 3,150포인트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목요일 급등하면서 수급을 빨아가고, 그리고 금요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소외주들 LG화학, 포스코, 한국전력, 가스공사, 셀트리온 등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에 강하게 베팅한 투자자들은 쉽지 않은 구간이었을 것 같고, 들고 오던 사람들도 많이 던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유럽은 소폭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을 정리 좀 해보면 7월 9일까지 미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데, 유럽, 한국 등 어떠한 결과물을 받을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지수가 바로 튀어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템포 늦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쪽으로 8만 개의
37억 달러 규모의 휴먼 상태의 14년 전 물량이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한 지금 비트코인 쪽 시세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뭐 주말 사이 뭐 하는의 스탠스 변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단할 정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할 정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도 단알이 굉장히 강했죠. 이따 종목군들은 차트로 한번 다 돌려보도록 하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주도주 대 소외주의 흐름을 볼 때 증시 키맞추기 성격 그 이상은 아니다. 현 지수의 구간을 볼 때는 2008년도, 2020년도 8월과 11월 사이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개별 종목군들이 자꾸 튀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기존 주도주들이 시장을 여전히 리드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SK 하이닉스가 될 것이고 전력 인프라가 될 것이고 AI 쪽에 그 다음에 조선, 네, 원전 이런 섹터들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빠지면 또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사 모은다 생각을 하고 위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AI 방향성 명확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무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조성시 다시 잘 사면 되고요. 화장품도 ODM 쪽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지면 매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선 업종의 경우 생각보다 깊은 조정인데 하락이 멈추는 흐름을 기다려보고 단타는 당일 이슈 터지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분들 볼게요. 먼저 지수를 좀 열어놓고 봐야 돼요. 좀 길게 흐름 보면 코로나 때도 사실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상승의 기울기를 올려줍니다. 이때도 올라가다가 한 7%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이때 7%, 이때 7%, 이때 7%, 이때 7%, 7% 정도. 즉 이번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일어난 거죠. 1차 강력한 파동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또 강력한 파동 이후에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진행될 건데 지금 구간은 코로나 때 이 구간을 지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즉 박스권 플레이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면 시장은 조정을 7% 정도 받는다면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2,9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중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기까지는 저는 거의 시장에 메가톤급 뭐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있으면 다 기회의 장이 열려 있다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개만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신고가를 뚫고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게 되면 이런 갭을 메우는 구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캡자리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두산도 신고가를 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는 뭐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해서 그런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살아있구나 정도 보여지네요. 반도체에서는.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좀 먼저 좀 보면요. 네이버 기준에서 여기에 갭이 존재합니다. 이 갭을 메우는 구간이자 21선과 연결된 구간 24만원인데요. 저는 이거를 하나 오션과 연결지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과거 바닥에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을 볼 때도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나서 21선에서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여주면 빠졌죠. 근데 이때는 탄핵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약간 이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21선에서 100% 지지한다라는 것보다도 지지가 확인되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좀 더 밀릴 수는 있는데 밀리게 되면 그 이하권에서는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전략 두 가지 플랜으로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날이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는데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10조 규모 원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요. 월봉상 9,450원이 강력한 저항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는 바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근데 시세가 살아있고 여기서 단기 박스권에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계속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래서 월요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와 뭐 LG CNS 잘 버티고 있는데 워낙 시총들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올려주기까지는 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조정을 좀 받고 깊이 눌렸다가 간다면 사실 저는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싶은데 바로 올라가게 되면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매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수급적으로도 좀 불리해서 차라리 네카우를 좀 더 봐볼 생각이고요. 자, 원전의 투자 에너빌리티 얘도 강력한 상승이라 많이 빠지게 되면 보통 이런 주도주들은 쉽게 죽지는 않죠. 돌파한 구간들, 음봉이 있던 자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좀 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BHI도 마찬가지로 빠지길 좀 기다려 볼 계획입니다. 빠지면. 자,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뭐 LG 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희는 제가 직접 추천을 했던 거는 LG 화학하고 가스공사 정도였는데요. 금요일날 가스공사는 매매를 하고 일단은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일단은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는 첫 3일선 눌림을 보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가격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일의 3일선 대충 예측을 해보면 3일선이 주가가 빠진다면 46,000원, 46,300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종목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45,000원대 라인 정도 해서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LNG 프로젝트가 사실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놓이게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사실 이런 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가격 인상을 막았던 부분들을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 관련해서 뭐 KCTC 라든지 종목군들이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놓고 좀 봐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단기에 강력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하염없이 밀려버리는데 또 내려와서 21선이라든지 혹은 이 근처 빠졌을 때 좀 계획을 세워놓고 봐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최근에 하락이 전체적으로 깊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하루 이틀 지켜보고 네,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체크를 하고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돈이 터지는 쪽에 계속 집중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 콜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